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배연 설비. 이건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출제가 됐었는데 보니까 건축 설비에서도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조금 안 나왔던 부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이제 배연 설비를 설치하고요. 배연 설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1번 보시면 한 개소 구획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90cm 이내여야 된다. 자, 2번 보시면 이건 이제 문제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배연창이 이제 여기 빠져야 되는데 이 면적이 있어요. 별표 2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된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0.5제곱미터가 아니고 1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0.5 해서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참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해라. 물론 이제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배연구는 항상 예비 전원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요즘 이제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이제 소방 설비도 특히 이제 화재 예방 소방에서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도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제 특급에 이제 공동주택도 들어가잖아요. 이 초고층 건물의 급수 설비, 물론 이제 급수 설비에 있어서 조닝. 이 조닝을 왜 하느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합니다. 조닝을 하는 이유는 압력 때문에 그러죠. 압력, 급수 압력. 이걸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급수 압력의 균일화.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용량하고는 달라요. 압력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3번. 통기관. 요거 우리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요 통기관에 대해서 뭐 명칭이나 위치 뭐 이런 거 이제 잘 정리하고 계신데,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뭐냐, 요거죠. 첫 번째 목적은 봉수보호입니다. 봉수. 트랩에 있는 이 봉수를 보호해서 이 봉수로 이 악취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네, 봉수보호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2번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이펀 작용이든 아니면 배압이든 여갑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봉수, 뭐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그렇든 이게 이제 배압에 의해서 그렇든 뭐 여갑에 의해서 그렇든 관계없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봉수를 보호하게 되면 이 배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죠. 흐름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이게 막혀 있지 않고 흐름이 원활하니까 그 공기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청결 유지도 여기에 이제 한몫을 하는 거죠. 청결 유지. 이렇게가 기본적인 설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5번 보시면 이제 배수배관의 점검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점검구가 해야 될 일이죠. 뭐 점검구나 아니면 청소구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44번 이 콜드 트래프트 요 콜드래프트가 건축 설비기사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이 뭔지를 좀 이제 접근을 하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철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온도가 이제 너무 낮게 된 거예요. 너무 낮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게 약간 불쾌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온도가 주요 온도보다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경우가 이제 콜드 드래프트의 원인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콜드래프트는 불쾌감이에요. 온도가 낮음으로 인한 이 불쾌감을 콜드래프트라고 하고 그 원인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인체주의 공기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뭐 5번에 겨울철에 발생한다든지 또 아무래도 온도차가 있으면 기류 속도가 커지죠. 이거 이제 2번에 이런 온도가 너무 낮다. 뭐 주변 온도든 뭐 벽면 온도든 그러면 이제 주변 온도가 낮아지죠. 벽면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에 4번. 그래서 답은 안 나타나 있는 3번. 습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습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쾌감, 그러니까 습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여름에 불쾌지수가 습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콜드래프트는 이제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이제 3번. 그다음에 45번 뭐 공조기. 이제 요즘은 이제 중앙 관리 방식, 요 공조기를 이용한 아까 이제 외기 부하도 이 38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온도라든지 습도 이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를 조화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하모닉하는 거예요. 공기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유니트다. 그래서 이 공조기로 이제 공기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요 공조기로 하는 거는 뭐 큰 건축물 같은 경우 중앙 관리 방식으로도 하지만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형의 공조기에 이제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하죠. 이렇게. 요 전열 교환기는 똑같습니다. 이 온습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EHP, 뭐 GHP, 뭐 여론이 전기냐, 뭐 가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냉난방만 하는 게 있고, 거기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공기 조화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가열하고 습도를 덧해서 가장 적정한 그 온습도를 맞춰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5번에서처럼 배기 나가는 거죠. 외기. 요것이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때의 잡열이나 현열을 교환하는 장치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이건 이제 전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열의 모두 전자 모든 열을 교환한다고 얘기해요. 혼열이든 잔열이든 이 모든 열을 교환하는 장치가 전열 교환기입니다. 이게 전이 오래요. 모든 교환기를 교체를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패턴, 그러니까 요즘 건축물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출제를 했어요. 자, 이어서 46번 문제. 어쨌든 46번은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인데요. 이제 법령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다 개정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개정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46번. 실내 공기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뒤에 이제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뒤에 주관식. 그래서 80번 문제네요. 80번. 이건 같이 풀겠습니다. 80번. 권고 기준. 전체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아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연립, 기숙사.
여기에 실내 공기질 번고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이 측정 그 결과를 게시도 하고 제출도 해요.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측정은 100세대에 3곳, 이 100세대를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한 곳씩 추가가 되죠. 근데 이거 일단 그 4번 지문 보면 100세대에 3개,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3개가 아니고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은 체크가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공고, 이제 여기 보시면 2번에서처럼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도 있고요.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공고해라. 그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 전에 게시를 합니다. 제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죠.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개를 또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요 이제 그럼 이 권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이제 요 권고 기준에 라돈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80번 문제를 보시면 폼 알데하이드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개정이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벤젠, 스틸, 뭐 순서대로 할까요? 토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틸렌, 그리고 7번째가 이게 라돈입니다. 라돈. 라돈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어요. 예전에 이 라돈이 없을 때는 오답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라돈인데요. 어쨌든 이제 라돈이 추가가 됐고, 그 기준은 폼알데하이드는 세제곱미터당 210 마이크로그램 이하. 벤젠은 30 단위 같고요. 톨루엔은 100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 700, 스틸렌 300. 이거 라돈은 약간 그 측정 단위가 좀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 베크렐, BQ 이렇게 돼 있죠. 세제곱미터당 이하. 어쨌든 이 숫자, 뭐 이렇게 라돈 새로 추가된 거, 뭐 요 내용 여전히 실내공기질관리법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으니까요. 정말 주의 깊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관리인데요. 다음번 모의고사는 이렇게 이제 법 개정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들도 진행을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자보수나 장기선 계획 또 관련된 좀 깊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안 다뤘어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학습하시고 나서 문제를 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좀 무리가 없습니다. 워낙 좀 까다로우니까 공부 안 하고는 뭐 거의 접근이 안 되니까 다음 모의고사는 이러한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나 장기선 계획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일단 47번 문제도 중요하고요. 예,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올해 또 개정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꼭 정리를 하고, 이건 뭐 이게 다가 아니고 워낙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학습하실 때 해당 부분 학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 하자보수 보증금이에요. 청구.
및 관리. 자, 1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청구할 수 있죠. 뭐 당연하겠습니다. 청구하는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청구를 받으면 요 이제 청구 그 발급 기관이 있잖아요. 뭐 보증서를 했든 뭐 증권을 했든 뭐 아무튼 이 발급 기관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달라고 하니까 줘야죠. 그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은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이렇게 하면 뭐 돈을 현찰로 뭐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통장이 있어야죠. 통장. 그래서 이 통장에 대한 명의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장 관리, 어차피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여를 하잖아요. 입주의 명의로 합니다. 이렇게 입대의 명의로. 근데 이게 또 입대 이제 실명제니까 이제 입대 누구 회장이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혼자 명의로 해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봐요. 이게 사실은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여기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하고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 이게 좀 하니까 이제 견제의 의미로 했어요. 우리 이제 관리비 등록한 관리비 계좌 있잖아요. 이제 이거 좀 뭐 비슷한 얘기니까 관리비 좀 볼까요? 관리비는 좀 달라요. 관리비 등을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원칙이고요. 직인이고 요 입대 회장 인감은 요건 할 수 있다예요. 복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직인만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관리비 등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수로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회장 명의로 하고 복수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복수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할 수 있다고 이건 복수로 해야 돼요. 등록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하고요. 요거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이제 2명 중에 한 사람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같이 관리하든가. 이 관리는 뭐 당연히 입대회장이 하겠죠. 그래서 뭐 회장이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누가 관리하느냐? 그럼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번 질문 보시면 지급할 때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러니까 돈 주면 안 돼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됐고요.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처럼 뭐 이거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이제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입금 전에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나면 이제 사용을 했죠. 사용을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그 사용 명세를 정리하죠. 이렇게 이제 사용 명세를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용 명세를 작성을 해서 그 명세를 이제 통보하겠죠. 사업주체 통보. 사업주체. 요게 이제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중에 관리하고 쓰고 이렇게 이제 통보한다. 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관리주체 업무 중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관리 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아까 이제 그 문제 중에 그 내용을 직접 쓰진 않았군요. 예. 관리주체 업무의 이제 새로운 사항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요 관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직인 찍어주어라 그 얘기예요. 이건 직인 찍어줘라. 자, 그 다음에요. 예, 지금 이제 보셨지만 뭐 요것도 새롭게 좀 바뀌고 하자부수 보증금뿐만이 아니고 하자부수 제도, 하자부수 보증금, 하자담보 책임 기간, 또 내역구조부 뭐 이런 내용들, 진단 뭐 이런 내용 다 바뀌어가지고 이 하자부수는 잘 정리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모의고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5문제 내고 그러진 않아요. 많아봐야 3문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장기순 충당금은 내용은 같아요. 순 주기만 바뀌었고, 순 주기만 바뀌었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기순 계획은 뭐 기본 패턴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수선 계획 이제 크게 장기순 계획, 장기순 충당금이죠. 예. 장기순 계획에 따라서 장기순 충당금 나오고 장기순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장기순 충당금 1번 소유자로부터 적립을 한다. 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죠. 2번 장기순 충당금의 사용은 요구에서 나왔으니까 사용도 이렇게 하죠. 장기순 계획에 의한다. 입주자 과반수 변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 진단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단 입주자 과반수 변동의를 받으면 이제 하자 관련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담을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요 사용도 입주자가 하는 거지 지금 지문에처럼 등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따라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3번과 4번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금액과 관련 장기순 충당금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대통령령이고요. 시설 이렇게 뭐 주요 시설의 뭐 보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건 대통령령, 시설과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3, 4번이 바뀌었나요? 예, 요게 4번이 되고 지금 보니까 요게 3번이네요. 그죠? 어쨌든 요 이야기 잘 정리합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죠. 중요한 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뭘 감안해야 돼요? 내구 현안을 감안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물론 이 내용은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복잡해졌으니까 좀 주의를 합니다. 자,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예, 주관식 문제. 자, 65번 문제입니다. 65번. 용어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법인상 용어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를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공동주택에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겁니다. 입주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라 그래서 입주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거죠. 이게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뭐 늘 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한 번씩 다뤄봐야 돼요. 입주자라고 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입주자를 대표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입주자 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은는이가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를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거에 또 맞는 거를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떤 걸 먼저 할지는 모르고요. 이건 의미를 절대 두지 마십시오. 문제 푸실 때.
자, 그 다음에 66번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죠. 재심의 요청. 재심의 요청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재심의 요청권은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66번 재심의 요청권. 감사는 입자 대표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자 대표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 지금 주관식 문제도 이제 다 개정됐거나 신설될 내용들이에요. 67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다. 뭐 리모델링 공부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75, 50, 75 이렇게 되죠? 전체 하는 경우, 각동하는 경우. 그래서 전체 하는 경우에 전체 75%, 각동별 50%. 이거는 이제 해당 동만 하는 경우에 해당 동 7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8번. 인도일의 공개 및 인도 현황의 인계. 이것도 하자죠. 하자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인도일 공개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 인도일. 왜냐하면 하자담보 체인 기간이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공개가 돼야지 나중에 싸움이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사인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거기 이제 일이에요, 일.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되면 주택 인도 증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인도 증서. 그래서 관리주체 이렇게. 공용 부분이고요. 전유 부분을 이제 입주자에게 인도를 했다. 입주자에게 인도를 하면 요 인도했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관리처에 이렇게 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하자 담보를 할 때 이 입주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또 이 전유 부분 언제 인도가 됐는지 요 내용은 이렇게만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 있으면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대로 언제 했다는 걸 인도 증서를 작성해서 관리체도 한부 이렇게 준다 그 얘기.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그걸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오픈을 시켜야 돼요. 공개. 그래서 이 공개를 어디다 하냐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여기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분양되고 조금씩 하면 뭐 이 일이 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 부분의 하자담보 체행 기간이 인도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인도일이 이렇게만 되던 것을 관리주체에 알려주고 관리체는 또 전체적으로 여기 오픈을 시켜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증빙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여기 이제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두 번째요. 이제 미분양이 되면, 미분양 등이에요. 이러면 인도 날짜가 없죠. 그러면 우리 이제 관련무, 사업주체 관련무 인수인계할 때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서류 중에 인도한 날의 현황이 있어요. 전유 부분 인도한 날의 현황을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미분양 등으로 하면 인도한 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분양이 돼서 인도한 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도한 날의 현황을 관리주체한테 이렇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30일을 안 주고요. 15일 줍니다. 15일 이내에 주라.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두 개 다 30일 혹은 뭐 15일 뭐 하자는 15일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30일, 이건 15일.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이요. 200제곱미터인 세대 월간 세대별 장수. 이거 뭐 전통적인 문제고, 이 내용은 뭐 공식 아닌 뭐 이해 위주의 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문제는 뭐 쉽게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69번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 묻는 문제죠. 충당금은 얼마냐라고 할 때, 이건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을 12로 나누고 계획 기간으로 나누고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해당 세대 공급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식은 암기가 아니고 장기순 충당금, 장기순 계획을 하시면 이제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총 공급 면적 뭐 여기 이제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넣어서 12 계획 기간은 몇 년이에요? 계획 기간은 10년. 총 공급 면적은 6만.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은 연간 수선비가 7,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년 동안 해야 총액이 나오죠. 총액. 이건 연간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총 하려면 계획 기간을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 공급 면적이 200짜리였나요? 200. 그럼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이거 계산기. 12년이 아니라 계약 기간은 10년이죠. 10년. 그래서 뭐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이게 300이 되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곱해주면 36 그죠? 3600분의 720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만 원. 200제곱미터. 이렇게 되네요, 답이. 그죠? 이렇게 하면 2만 2. 자,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70번. 요것도 개정된 내용이죠. 우리 이제 장수명 주택. 뭐, 이건 이제 단편적인 문제니까. 70번 문제 보시면 장수명 주택. 그래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4개 등급이 있잖아요. 뭐 최우수, 우수, 일반. 쭉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우수 등급 이상이면 이렇게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서 15%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대로 하면 100분의 115. 혹은 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100분의 115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각 아닌가요? 예, 공통적인 숫자니까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 뭐 이렇게 쓰든가. 자, 근데 71번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각각 써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100세대, 1000세대 미만은 세당 2.5제곱미터를 더하죠.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 플러스 세대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71번은 예. 위에는 2, 밑에는 2.5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72번 이거 한번 우리 그 주관식은 아니었고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양수량이 분당 500리터이고 펌프의 양정이 양수량은 500이고 양정은 50m. 동력이 얼마냐?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이제 이 동력을 묻는 문제와 마력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동력을 묻는 문제고 동력을 묻는 문제, 축 동력과 관련된 이야기죠. 킬로와트 이렇게 할 때는 6120 곱하기 효율, 단위 중량, 그 다음에 양수량 곱하기 양정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이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6120 곱하기 효율은 45 별로 안 좋네요. 0.45 분의 550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주관식이라서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글자 9.08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계산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답내기가 또 만만치만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73번 문제. 73번 문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야기죠. 예. 주관식이 약간 요 푸시면서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산 문제도 들어있고. 그러나 늘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 많이 들어있고요. 73번은 세대망과 단지망을 접속하는 장치다. 자, 외부 망에서 단지 서버를 지나서 뭐 이렇게 이제 세대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요 세대망이 있죠. 요 세대망. 요 세대망과 여기는 요 단지망. 요거를 이제 접속해 주는 요게 뭐냐 그 얘기죠, 요거. 요게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홈, 게이트, 웨이. 근데 이거는 요대로 쓰셔야 돼요. 뭐 영어로 쓰셔도 되긴 되는데, 그 외래어도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로스 커넥션이 나왔었어요. 크로스 커넥션. 그래서 이건 용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요번에 이제 신설된 거죠. 우리 이제 공동주택도 이 특급이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74번 문제 보시면 특급 특정 소방 대상. 자, 첫 번째 아파트는 50층 이상입니다. 50층 이상.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지하층은 제외고요. 지상 높이만을 얘기합니다. 층수 얘기할 때 다 지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도 지상, 이것도 지상. 네. 자,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이거보다 조금 더 완화됐죠.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 제외. 이렇게 할까요? 아파트 제외의 경우는 이게 30층 이상입니다.
높이도 3, 4, 10이니까 120m 이상. 4m를 생각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숫자만 생각해도 4로 곱하거나 나누면 돼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다 지상. 지상. 예,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면적이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연면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아파트 제외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요거로 연면적으로 이야기할 땐 20만 제곱미터 이상. 예. 요거에 해당되면 여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높이가 낮아도 넓은 거 있잖아요. 넓은 거. 이런 거는 또 특급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자, 예, 그러고 보면 이 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예, 뭐 아직도 또 있습니다. 자, 75번이요. 예, 스프링클러. 예, 이거 11층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예, 할 수 있고. 자, 76번 정밀 안전 검사. 요게 이제 좀 개정이 됐는데 뭐가 개정이 됐냐면 정밀 안전 검사. 예전에는 암 검사 요건에서 4가지. 뭐 검사 결과 뭐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든지 뭐 승강기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뭐 15년이 지났다. 기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던 것을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를 했냐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3년마다 오래됐으니까 정기적으로 요거를 해라. 요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 15 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새로 추가되면서 요것도 다시 한번 부각을 한 거예요. 예, 77번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죠. 지지난해 개정된 겁니다. 그죠? A, B, C 등급의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한다는 거죠. 예, 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78번 이것도 개정됐는데 조금 된 겁니다. 그죠? 5일 범위 내에서 3일의 유급 휴가를 줘라. 5일 범위 내에서 3일의 유급 휴가를 줘라. 5,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79번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죠.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 임금 재해 보상금이죠. 예, 이거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예, 그래서 재해 보상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79번에 재해 보상금.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정된 부분 위주로 법령에 근거한 문제는 뭐 거의 정리했고요. 또 건축 설비와 관련된 문제도 일부 계산 문제 비롯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그 실무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다 보니까 학습하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존 점수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전략을 확실히 아는 내용을 정확히 풀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 지문을 보시면 거의 읽었던 지문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잘 정리하는 훈련들 좀 필요하고요. 더더욱 법이 개정된 부분이 문제로 유형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수준, 뭐 7, 80점대 수준에 오시게 되면 뭐 충분히 합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 모의고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